참고인님과 김웅수 그 두 분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방심 위원장님. 예. 작년 9월 8일 취임할 때 가짜뉴스 엄단하겠다 방침 밝히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말하는 가짜뉴스는 김만배 신앙님 뉴스 맞죠? 뭐 저희 심의 규정을 위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를 포함해서 그때 이동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아까. 예, 뭐 정확히 들은 말은 그런데 없습니다. 9월 8일 날 취임하면서 그 이동관 씨가 말한 엄중 조치하겠다는 걸 바로 이행을 했네요. 9월 5일 날 이미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심의하지 아까는 않을 수 몰랐다면서요? 없었습니다. 아니 이동관 위원장 네, 별개로 됐고요. 그 아까 명품백 관련해서 외부에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다고 했는데 그 외부가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저한테 뭐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경로 예, 중에 용산 전현직 대통령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론인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용산 저한테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 우리 김흥수 증인. 네. 네. 김대남 씨의 그 세민년에 사주했다는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예. 그 당시에 자. 청문회 때, 네네. 네. 그리고 그때 고발 조치를 왜 안 했냐고 했더니 청문회 때문에 못했다 했죠. 제가 고발했습니까?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를 다시 또 증인으로 채택하셨기 때문에. 아 예. 네네. 뭐 그 증인 채택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대비를 하시나 보죠? 그게 우리 아니고요. 저 봉지욱 참고인님. 네. 그 세민년의 실제 그 계약 당사자가 우리 사무총장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그 김대남 씨라는 사실을 보도한 적 있죠. 네, 보도했습니다. 그럼 세민년의 실제 그 계약과 운영은 대통령실에서 실제 관여하고 컨트롤했다라는 우리 그 봉지욱 기자님의 취재에 대해서 김웅수 씨는 이견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그 뉴스타파에서 세민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보도한 걸 제가 봤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예, 주십시오. 멈춰주세요. 우선 세민년의 임대료를 김대남이 대납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이 세민년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그 법인 주장은- 통장입니다.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네, 그럼 그 여기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네, 월세 낸 보도나 여기 이 신청하십시오. 자, 우리 봉지욱 참고인님. 네. 네. 그 핵심은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고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지시나 간섭 받지 않아야 하는데 방심위의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또 그전에는 이미 그 김대남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서 2022년에 바이든 관련 보도에서 고발 사주 대행하셨고 저희 그리고 그런 세민년에서 분이 다시 들어가셨어요. 네, 방송심의위원회에 네, 10월 달에 네, 나중에 추후 합류하셨잖아요. 자, 핵심은 뭐냐면은 네, 봉지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이 시민사회 수석실 또 김대남 등을 통해서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거고 그 중간 통로를 김웅수 선생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10월 며칠인가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방송 언어 자문위원이 된 것이고 민원은 9월에 낸 걸 또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 이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밝힌 바고 네, 그 전에 이미 민간인 신분일 때도 MBC 보도에 대해서 고발 사주 했지 않습니까? 2022년에. 그 당시에 2022년에 그리고 또 23년 9월에 방통위원장 이동관의 발언과 동시에 1시간 간격으로 했지 않습니까? 고발. 제가 그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그런데 네. 그런데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은 방송 심의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외부의 개입이기 때문에 권력의 작동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국정농단이고 국정 개입이에요. 그거를 봉직 기자가 추가적으로 그 관련 사실을 한번 말씀해 보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가 그 녹취록을 조작한 게 아니고요.
김대남 전 비서관이 본인 스스로 MBC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내가 한 거야. 녹취록에는 그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세민년이 무슨 일을 했다나 봤더니 2022년 9월에 MBC 그리고 서울의 소리를 고발한 사실을 내부 관계자로부터 저희가 이중으로 체크를 했고요. 나중에 보니까 좀 의심은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세민년의 사무실 지금 뭘 갖고 나오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취재한 거는 세민년의 사무실의 주인입니다. 건물 주인.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무실의 최초 계약자는 김대남이고 계약자가 김대남이기 때문에 우린 계속해서 김대남한테 돈을 받았어 라고 인터뷰를 한 걸 한 것이고요. 저희가 의심했을 때는 그리고 이 김웅수 사무총장께서는 MBC 고발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지금 보니까 공영 홈쇼핑의 사회 이사로 가셨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낙하산 논란이 크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 9월 4일에 가장 먼저 청부민원 1번으로 등장을 하신 겁니다. 제가 공영 홈쇼핑의 사회이사로 간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의 방송 경력과 그리고 제가 단지 아나운서로만 있던 것이 아니고 전 방송국장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봉 기자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은 세민년의 임대료를 김대남이가 납부할 정도로 실제 주인이 김대남이라는 그런 기사를 썼길래 제가 여기 음용을 다 했지 않습니까? 매달 쭉 여기 다 전부 다 이것들이 다 남모 빌딩의 문 아무개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우리 건물주입니다. 매달 이렇게 월세를 우리가 다 낸 게 다 이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김대남이가 다 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 통장하고 그 내역을 다 뽑아서 봤던 것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반론 보도를 반영해드리겠고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남아물산이라는 김대남 소유의 회사로 기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대남 네, 씨도 아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박을 못했고요.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사무총장으로 영입될 때 회계는 안 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까지 하던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우리 직원이 아무도 없고 저만 있어서 제가 통장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봉 기자가 이야기한 남아물산이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의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왔는데 3월 13일 날 지난해 이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인데요. 3월 13일 날 지금 맞습니다. 이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핵심은 네. 용산 대통령실에 부탁이나 지시 부탁받고 왜 사주 고발하고 민원 제기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그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그 당시에 여러 세민년 회원들이 MBC의 이 뉴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에 이걸 왜 그냥 두는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던 때였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세민년을 사실상 관리하고 대통령 선거 때 대선 캠프의 조직이 그대로 세민년으로 이관이 맞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고발 사주하고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신하시고 제가 김대남 씨의 주장이 틀렸다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기 보호 조치를 하세요. 지금 청문회를 핑계로 아무 조치를 아닙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좀 이상한 것은 지금 김웅수 증인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가만히 계시니 좀 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봉지욱 기자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하시고 잘 듣고 기회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물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봉 기자가 그 얘기를 의문을 제기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만 이것이 명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짧게 남아물산이라는 이름으로 네네네. 입금이 됐냐 안 됐냐 이게 3월 13일 날 118만 9,570원이 남아물산에 입금이 된 걸 제가 확인을 뽑아보면서 보고서 당시에 회계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남아물산의 김대남한테 118만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당시에 저희 세민년이 그 신촌에서 모모장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대남 비서관이 축하한다면서 다과와 음료수를 행사 당일날 보내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상 과정에서 우리 이런 거 받으면 의심받는다. 찜찜하다고 해서 그 영수증 해갖고 그대로 우리 회계 직원이 보냈다고. 대통령
행사에 다가가고 기타 선물을 지금 무슨 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잠시만요. 네네. 저 김우영 의원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는 확인하는데 일단 이 대답 이 말하자면 같이 답변하는 것은 봉지욱 기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길게 하셨으니까 지금 저 말에 대하여 봉지욱 기자께서 답변하십시오. 1분 30초 있으니까 네, 1분 30초 저희는 줄이세요. 그 김웅수 그리고 사무총장하고 시간 김대남 저 비서관에 저분- 충분히 반론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남아물산이라는 회사는 김대남의 소유이긴 하지만 이미 사업자 폐지가 된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건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건 모르겠고요. 아니 네. 저기 아, 김웅수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건물주 도곡동 건물주와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네. 계약자가 세민년입니까? 사무실의 계약자가? 그 저에게 네. 증인 상호간은 저는- 아니라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계약자는 김대남 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니까 계약자가 세민년이었냐 김대남 씨 증인이었냐 아니면 남아물산이었나만 답해 주십시오. 그 계약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 회계 직원이 언제든지 제가 좀 전화하면 알 겁니다. 그럼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두 분의 이 답변은 여기까지 듣죠. 충분히 양쪽 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다른 위원들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영두 위원님 질의하